무대 위의 마지막 인사.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본을 펼쳐들었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74년을 살아온 인생. 한때 부산 최고의 연극 배우였던 여자는 이제 고시원 구석방에서 홀로 늙어가는 노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낡은 방 한 구석에 숨겨진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무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50년 전 단 한 번의 실수.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무너진 꿈, 그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기억. 과연 할머니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제1장 끝난 배우. 할머니, 대사가 기억 안 나세요? 손자 지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좁은 방을 채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 74세 윤정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내려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3월 5일 화요일 오후, 부산 서면의 낡은 고시원 3층, 3평 남짓한 좁은 방. 할머니는 이곳에서 20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오기까지 할머니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윤정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부산에서 그녀는 전설이었어요. 신파극의 여왕. 무대에만 서면 관객들을 울렸던 천재 배우. 당당하고 우아하고 빛났던 여자. 지금의 할머니에게서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구부정하지만 곧은 어깨, 주름 가득하지만 깊이 있는 눈빛, 말수는 적지만 또박또박한 발음. 한때 무대를 지배했던 여자의 품격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감추고 살았어요. 고시원 사람들은 할머니를 그저 조용한 노인으로만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라면으로 식사를 하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다가 저녁 6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 누구와도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할머니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한때 무대 위에서 모든 시선을 받았던 여자는 이제 시선을 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부산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형이에요. 지금은 경미하지만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자꾸만 물건을 잃어버렸고 방금 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반복해서 빌렸고 고시원 방 번호를 헷갈렸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1년에서 2년 안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겁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가족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닫습니다. 하지만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도서관에 가는 시간도 줄었어요. 대신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자신.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 모든 게 완벽했던 그때. 하지만 그 사진들은 1975년 11월 13일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첩을 닫고 깊은 곳에 다시 숨겼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치매는 잔인했습니다. 최근 일은 잊어버리면서 50년 전 그날의 기억만큼은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는 놀라 일어났어요. 이 고시원에서 20년을 살았지만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박지훈이요. 박지훈. 할머니는 그 이름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났어요. 손자, 아들의 아들, 20년 넘게 보지 못한 문을 열자 20대 초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었어요. 남편을 닮았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할머니, 지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지훈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와. 좁은 방,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방을 둘러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셨다니. 어떻게 여길 알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한테 주소를 받았어요.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그래. 많이 컸구나. 할머니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에 대해 알아봤어요. 뭘? 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가 보였어요. 신파극의 여왕, 윤정이 부산 연극계를 평정하다. 1973년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할머니가 무대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옛날 일이야. 이젠 아무 의미 없어.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지금 졸업 작품 연출을 맡았는데 주연 배우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전설적인 배우셨다니. 그만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미 끝난 배우야. 50년 전에 끝났어. 하지만 나가줘.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다시 올게요. 지훈이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5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배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보여준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무대 위의 자신, 환호하는 관객들, 그리고 객석 맨 앞에 앉아 웃고 있던 남편. 여보.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시 무대에 서도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무대에 서지 못했어. 50년이 지났어. 이젠 늦었어.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조명이 자신을 비추고 관객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사를 하려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객석에서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제2장-50년 전의 무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라면을 끓여 먹고 도서관에 가려고 나섰어요. 하지만 고시원 계단에서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너 왜 여기 있니? 기다렸어요.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도서관 가야 해. 저도 같이 가요. 지훈이 할머니를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둘은 나란히 도서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할머니는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책을 펼치자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만두셨어요? 연기를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알고 싶어요. 할머니에 대해서요. 왜? 지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연극을 해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전설적인 배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눈빛, 연기에 대한 열정. 5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 부산. 나는 5살이었어. 전쟁 중이었지. 피난민, 수용소에서 살았어. 지훈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위문 공연단이 왔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나는 그걸 보고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싶었어.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함께 감정을 나누는 거.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 전쟁이 끝나고 나는 극단에 들어갔어. 심부름부터 시작했지. 무대 청소하고, 소품 나르고, 그러다 조연을 맡고, 주연을 맡게 됐어. 1968년, 20살이 됐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부산의 작은 극단에서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연극 제목은 그리운 금강산,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 이야기였어요. 첫 공연 날 할머니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조명이 자신을 비추고 관객들이 자신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게 자신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객석 맨 앞에 앉아 누구보다 크게 박수 치는 남자를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내 할아버지야. 할머니가 지훈을 보며 말했어요. 박철수, 22살, 극단의 조명, 기사였어. 공연이 끝나고 그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언젠가 큰 배우가 되실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1970년에 결혼했지. 그 사람은 조명 기사를 계속했고 나는 연기를 계속했어.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1970년대 초반 할머니는 부산 연극계의 스타가 됐습니다. 심파극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할머니가 나오는 공연은 매번 매진이었고 신문에는 할머니 기사가 실렸습니다. 1975년 11월 할머니는 인생 최고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극 제목은 마지막 편지, 전쟁 미망인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간 연습했고 11월 13일이 초연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 공연 잘하고 와.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게.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으면 힘이 나.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고 대사를 점검했어요. 오후 7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막, 두 번째 막, 모든 게 완벽했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연기를 봤습니다. 세 번째 막 중간,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독백 장면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할머니만을 비췄어요. 대사를 하려는 순간 무대 옆에서 스태프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잠깐. 할머니는 공연 중이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분이, 사고가.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대사가 뭐였지? 여기가 어디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서 있었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 다른 배우가 급히 무대로 마와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공연은 중단됐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교통사고였어. 즉사였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내 공연을 보러 오다가 나 때문에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했어. 무대에만 서면 그날이 생각나. 그 사람이 생각나. 대사가 생각나지 않아. 숨이 막혀.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어. 연기를, 무대를, 모든 걸. 1976년 할머니는 극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키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들, 내 아버지는 날 원망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연극만 생각한다고, 내가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한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말이 맞아. 난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난 혼자 살기로 했어. 아들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지훈의 품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난 다시 무대에 설 수 없어. 50년이 지났어. 이젠 너무 늦었어. 지훈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 공연에 나와주세요. 할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다시 무대에 서는 걸. 할머니가 지훈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난 무서워. 또 실수할까봐.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해요,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를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3장 마지막 도전.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할머니가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 시간을 좀 줘. 네. 할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지훈은 할머니를 고시원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사진첩을 꺼냈어요. 무대 위의 자신,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행복했던 그 시절. 여보, 내가 다시 무대에 서도 될까? 할머니가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당신이 행복하면 돼.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 다음 날, 지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대본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일단 대본 좀 읽어보세요. 결정은 그 다음에 하셔도 돼요. 할머니가 대본을 받아 들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노래.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무대. 작은 거실. 70대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있다. 아들이 들어온다. 할머니가 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다시 대사를 읽는 순간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넌 누구니? 대사를 읽으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대사가, 이 이야기가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 같았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세요. 목소리가 아직도 무대 배우세요. 할머니가 대본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난 이제 대사를 외울 수가 없어. 치매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 괜찮아요. 제가 매일 와서 같이 연습할게요.
천천히 하면 돼요.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 해보자. 마지막으로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오후 2시 지훈은 할머니의 고시원 방을 찾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둘은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날 할머니는 첫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대사를 읽다가 자꾸 멈췄어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지훈이 옆에서 대사를 같이 읽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을 따라 읽었어요. 신기하게도 지훈이 읽어주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맞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지훈은 소름이 돋았어요. 5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배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대사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외운 대사를 내일이 되면 잊어버렸어요. 할머니, 어제 이 대사 외우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 할머니가 좌절했습니다. 지훈도 걱정됐어요. 이러다 공연을 못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방법을 바꿨어요.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 장면에서 어떤 기분이세요? 슬퍼. 내 아들이 날 못 알아봐서. 그 감정을 기억하세요. 대사는 잊어도 돼요. 감정만 기억하면 돼요.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할머니는 대사는 틀렸지만 감정은 정확했어요. 슬픔, 그리움, 미안함. 50년 동안 할머니가 품고 살았던 감정들이 연기에 녹아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지훈은 할머니를 소극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연이 열릴 무대였어요. 와, 할머니가 무대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전 세계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선 무대. 할머니,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 섰어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빈 객석이었지만 할머니는 관객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숨이 안 쉬어져. 할머니, 지훈이 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대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무서워. 또 그날처럼.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지훈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떨다가 진정했어요. 미안해. 나 역시 안 되나 봐. 아니에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천천히 연습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50년 전의 트라우마가 다시 할머니를 짓눌렀어요. 제사장, 사라지는 대사, 공연까지 한 달. 연습은 계속됐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어느 날 오후 지훈이 고시원에 갔을 때 할머니가 방 밖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내 방이 어딘지 모르겠어.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방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요. 할머니, 307호. 지훈이 할머니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었구나.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드렸어요. 할머니가 물을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자꾸 이래.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연습해요. 할머니, 대본 어디 있어요? 대본.
할머니가 멍하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대본도 잊어버렸다는 걸. 괜찮아요. 제가 가져왔어요. 지훈이 자신의 대본을 펼쳤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같은 대사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넌 누구니? 엄마, 저예요. 아들이요. 넌 누구니? 할머니가 같은 대사만 반복했습니다. 다음 대사가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그 다음은 우리 아들, 만니예요. 아, 그래, 우리 아들, 만니. 할머니가 따라 읽었습니다. 하지만 5분 후 또 잊어버렸어요. 지훈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읽어줬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은 장면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쳐 있었고 지훈도 걱정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미안해. 내가 자꾸 잊어버렸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공연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사는 점점 더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지훈은 동기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야, 어떡하지? 할머니가 대사를 계속 잊으셔. 민지가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지훈아, 프롬프터 쓰면 어때? 무대 앞에 모니터 놓고 대사 띄워주는 거. 그래도 돼? 졸업 작품이잖아. 심사위원들한테 사정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할머니, 무대에 대사가 보이는 화면을 놓을게요. 그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진짜 연기가 아니야. 관객들이 알아챌 거야. 괜찮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아니야. 난 제대로 하고 싶어. 할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자존심. 지훈은 그걸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더 열심히 연습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지훈의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손자. 손자? 내게 손자가 있었나? 할머니가 멍하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어요.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자예요. 그날 연습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혼란스러워했고 지훈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훈은 혼자 소극장에 가서 무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어떡하지? 이러다 공연 못하는 거 아닐까? 그때 누군가 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70대 여성이었어요. 혹시 윤정희 씨 손자분이세요? 네. 누구세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승희예요. 50년 전에 정희랑 함께 연기했죠.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옛 동료였어요. 제오장 쓰러진 할머니, 한승희. 할머니와 함께 1970년대 두산 연극계를 이끌었던 배우. 지금은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시 무대에 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승희가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정희는 단 한 번도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승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975년 11월 13일. 저도 그 무대에 있었어요. 정희가 무대에서 얼어붙었을 때 제가 정희를 데리고 나왔죠. 승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희는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극단에도 안 나왔어요. 저는 찾아갔지만 정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희가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죄책감이요. 남편이
자기 공연 보러 오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무대 공포증. 정희는 무대에만 서면 그날이 생각나서 숨을 못 쉬었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무대에 선다니 용기 내셨네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희는 제 평생 친구예요. 마지막 무대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다음 날, 승희가 할머니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이 함께였어요. 문을 열자 할머니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승희가 부르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누구? 나야. 승희. 한승희. 한참을 할머니가 승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승희. 우리 승희? 그래. 나야. 두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어요. 승희.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아. 이해해. 넌 많이 힘들었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50년 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승희가 말했어요. 정희야. 나도 연습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하자. 마지막 무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승희도 함께 연습에 참여했어요. 승희는 할머니보다 연기 경험이 많았고 할머니를 이끄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정희야. 대사는 잊어도 돼. 감정만 기억해. 내가 느끼는 그대로 하면 돼. 승희의 조언으로 할머니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대사는 틀렸지만 감정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공연 2주 전, 연습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119 불러. 승희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입니다. 74세 고령의 치매까지 있으신 분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연기 같은 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지훈이 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공연은 포기하세요. 그날 밤, 지훈은 병실에서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어요.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지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아버지,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승희 선생님한테 연락받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영수가 침대에 누운 할머니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 어머니한테 연기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건강은 생각 안 하고 내 졸업 작품만 생각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원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가 왜 연기를 원하시겠어? 50년 동안 안 하신 걸.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영수야.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에 영수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영수가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난 너한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난 연기 생각만 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영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영수야, 엄마 마지막 소원 들어줄래? 한 번만 무대에 서고 싶어. 내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싶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세요. 대신 무리는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6장 과거와의 화해. 사흘 후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연습 언제 해? 할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지훈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내일부터요. 천천히 해요, 할머니. 응, 천천히. 하지만 포기는 안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배우의 자신감이었어요. 다음 날 소극장의 할머니, 지훈, 민지, 그리고 승희가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연습 시작이었어요. 승희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그냥 무대에 익숙해지는 연습만 하자. 대사는 나중에. 응.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빈 객석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지난번처럼 패닉은 오지 않았습니다. 숨 쉬어. 천천히. 승희가 무대 아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무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립더라고요. 조명의 온기, 관객들의 숨소리,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발이 무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대단해. 승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과 민지도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가 무대 위에서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습했습니다. 할머니의 체력을 고려해 3시간만 했어요. 하지만 그 3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동선 연습만 했습니다. 무대를 걷고 서고 앉는 연습. 할머니의 몸이 조금씩 기억해냈어요. 둘째 주부터는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어요. 할머니는 대사를 외워도 다음 날이면 잊어버렸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대사는 종이에 적어서 무대 옆에 놓자. 힐끗힐끗 봐도 돼. 승희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자. 감정을 먼저 기억하고 대사는 그 다음에. 승희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사를 정확히 외우지 못했지만 감정은 완벽했어요. 슬픔, 그리움, 사랑, 후회. 모든 감정이 할머니의 목소리와 표정에 담겼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배우세요. 민지가 연습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연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공연 일주일 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지훈의 아버지였어요. 어머니, 영수가 극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연습 중이었어요. 영수는 객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영수가 온 걸 몰랐습니다. 연습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대사를 하다가 틀렸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할머니가 대사를 했습니다. 연극 속 대사였지만 영수에게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맞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연기인지 진짜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영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객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할머니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영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영수야. 할머니가 놀라 영수를 봤습니다. 영수가 할머니께 다가가 안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가 다시 무대에 서는 걸 원하셨을 거예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사람은 내가 행복한 걸 원했어. 내가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어. 영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어머니 드리려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날 사고 나기 전에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은빛 별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아버지가 보석상에서 맞춤 제작하셨대요. 어머니는 무대 위의 별이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미안해. 영수가 직접 할머니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공연 때 이거 하고 나가세요. 아버지도 함께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받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고시원 방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여보, 내가 다시 무대에서 당신이 보고 있지? 제대로 해낼게. 이번엔 실수 안 할게. 할머니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펼쳐 마지막 연습을 시작했어요. 제7장 무대 위의 기적. 2025년 3월 27일 금요일 공연 당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따라 머리가 더 흐릿했습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친 곳을 잊어버렸고 방번호를 2번이나 헷갈렸어요. 괜찮아. 오늘만 버티면 돼. 할머니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대사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소극장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실로 들어가니 승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야, 왔구나. 응. 근데 승희야, 나 대사가 괜찮아. 우리 약속했잖아. 감정만 기억하면 돼. 대사는 몸이 기억할 거야. 승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장이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얼굴에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50년 만에 무대 분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거울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의상을 입었습니다. 연극 속 어머니 역.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이었어요. 할머니는 옷을 만지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오후 6시 30분. 공연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객석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무대 뒤에서 확인했습니다. 100석짜리 작은 극장이었지만 거의 만석이었어요. 대학 교수들, 심사위원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 객석 한쪽에는 영수가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의 옛 동료, 대우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50년 만에 재회를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승희가 그들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눈빛이 촉촉했어요. 무대 뒤, 할머니는 한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지훈을 봤어요. 무서워. 또 그날처럼 될까봐.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함께 계세요. 지훈이
할머니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여보가 함께 있어. 괜찮아. 오후 7시. 객석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장면. 민지가 무대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딸 여기였어요. 민지가 대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그때 무대 옆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 섰어요. 관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수는 두 손을 모았고 옛 동료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어. 첫 대사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저 왔어요. 민지가 할머니께 달려와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민지를 안으며 대사를 했어요. 넌 누구니? 대사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어요. 연습 때는 이 대사를 항상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딸, 우리 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인지 진짜 혼란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완전히 빨려들었습니다. 천막이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온 할머니는 숨을 헐떡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대사가 나오네.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이대로만 하세요. 둘째 막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와 민지의 대화 장면이었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늘 병원 가야 돼요. 병원? 난 안 아픈데. 할머니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음 대사가 뭐였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지훈이 긴장했습니다. 승희도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가 무대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10초, 20초. 민지가 당황해서 할머니를 봤어요. 관객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일어서려다가 참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객석을 봤습니다. 맨 앞줄, 빈 의자 하나가 보였어요. 그 의자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자신을 보고 있는 남편. 할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나, 어디 가는 거야? 어디 데려가려고? 즉흥, 대사였습니다. 대본에 없는 대사였어요.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민지도 재빨리 반응했어요. 병원이에요. 엄마, 검사 받으러 가요. 싫어. 가기 싫어. 난 집에 있을래.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뒤 지훈도 눈물을 흘렸어요. 셋째 막, 넷째 막. 할머니는 대사를 반쯤 잊어버렸지만 감정으로 채웠습니다. 슬픔, 분노, 혼란, 사랑. 모든 감정이 할머니의 몸에서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 막. 그게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알아보는 장면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할머니가 민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사를 하려는데 또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를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민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대본에 없는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어요. 민지도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안고 울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막이 내렸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10명. 결국 모든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할머니와 민지가 커튼콜을 위해 무대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관객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만의 박수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 빈 의자. 할머니는 그 의자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보, 봤지? 내가 해냈어. 제8장 마지막 커튼콜.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어요. 정희 선배님, 옛 동료들이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50년 만에 이런 연기를 하시다니. 할머니도 동료들을 하나하나 안으며 울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와줘서. 심사위원들도 다가왔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본 졸업 작품 중 최고였습니다. 특히 윤정희 배우님의 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가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수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영수야, 엄마,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그날 밤, 작은 식당에서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지훈, 민지, 승희, 영수 가족. 그리고 옛 동료들이 모였어요. 할머니를 위해 건배.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일찍 가서 쉬세요. 응, 그래야겠다. 영수가 할머니를 고시원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방문 앞에서 영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여기가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하지만 어머니 혼자. 괜찮아. 나 이제 행복해. 무대에 섰으니까. 내 아버지한테 제대로 인사했으니까. 할머니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야, 고마워. 내 아들이 돼줘서. 영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지훈의 졸업작품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극제에 초청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두 번째 공연에 서지 못했습니다. 공연 직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거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요. 이제 사람들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오늘도 대본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훈이요. 지훈.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지훈을 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우리 손자. 네. 할머니.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아 대본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좋다. 목소리가 좋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날 오후 병실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연극협회 사람들이었어요. 윤정희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액자를 꺼냈습니다. 부산 연극인 평생공로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의 50년 헌신과 마지막 무대를 기려 이 상을 드립니다. 할머니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훈이 액자를 받아 침대 옆 벽에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액자를 보며 웃었어요. 여보, 봤지? 나 상 받았어.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2025년 5월 3일 윤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74년의 삶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옛 동료들, 연극계 사람들, 그리고 공연을 봤던 관객들. 모두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영수는 빈소 앞에 할머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공연,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부산 연극인 평생공로상.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지우는 빈소 앞에 앉아 할머니께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처럼 진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될게요. 대사가 아니라 감정으로 연기하는 배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셨죠? 50년 만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잘했다고 하셨죠?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최고였어요. 할머니는 진짜 배우였어요.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지훈은 할머니의 고시원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좁은 방,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대본이 나왔습니다. 1975년 11월 공연, 마지막 편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섰던 무대였어요. 지훈이 대본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할머니의 필기가 있었어요. 1975년 11월 13일. 여보, 오늘 공연 잘 보고 가. 당신이 보고 있으면 난 이미 나. 사랑해. 지훈은 그 글씨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할머니가 품고 살았던 사랑이었어요. 대본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쓴 것 같았어요.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여보, 오늘 다시 무대에 섰어. 50년 만에 당신이 옆에서 지켜봐줘서 할 수 있었어. 이제 후회 없어. 당신 곁으로 갈게. 기다려줘. 지훈이 대본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8월 부산 영화의 전당 중극장. 부산 청년연극제 개막작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연출 박지훈. 제목은 할머니의 무대.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이었어요.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영수 부부, 민지, 승희, 그리고 할머니의 옛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무대가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한 젊은 여배우가 무대 중앙에 섰어요. 할머니, 여기였습니다. 여배우가 관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74살, 치매 환자, 그리고 배우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할머니의 인생이 무대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1950년 어린 시절, 1970년 결혼, 1975년 비극, 그리고 2025년 마지막 무대까지 2시간 동안 관객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마지막 장면, 무대 위에 할머니 역의 배우와 손자 역의 배우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잠시 접어두는 거야. 그리고
다시 펼치는 거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진짜 배우가 될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이미 진짜야. 내가 나를 다시 무대에 세웠으니까.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더니 흰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여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이제 갈 시간이야.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50년 기다렸지? 괜찮아. 당신이 행복했으면 됐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무대 뒤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그들을 따라가며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무대가 완전히 하얗게 빛나는 순간 할머니가 뒤돌아보며 관객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를 때예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50년이 걸려도 언젠가는 이룰 수 있어요. 저처럼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커튼콜.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지훈이 관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 작품을 저희 할머니, 윤정희 배우님께 바칩니다. 할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영수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승희도, 옛 동료들도, 모든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지훈은 무대 위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조명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별 모양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 후, 부산 영화의 전당 앞 광장.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윤정희 배우 기념 동상이었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 당당하고 우아한 자세였습니다. 동상 아래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희 1950에 2025 부산 연극인. 꿈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지훈은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프로 배우가 된 지훈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국 순회 공연으로 올리고 있었어요. 제막식이 끝나고 지훈 혼자 동상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잘 보이세요? 할머니 동상이에요. 이제 영원히 이곳에 서 계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지훈은 웃으며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오디션 봐요. 드라마 주연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할게요. 대사가 아니라 감정으로. 할머니처럼요. 지훈이 동상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배우가 됐어요.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지훈은 깊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뒤에서 동상이 석양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조명처럼. 윤정희 할머니는 영원히 그곳에 서 있을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